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용입니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 방송하는 본격 편파 방송 더 라코르. 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진영의 JYP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영입니다. 그건 어떻게 지내셨던 겁니까? 나를 안 불러줘가지고. 저희 제작진들이 박수 치는 거 보셔서 다시 한 번 박수 쳐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노 네. 변호사님. 아유 그동안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셨나봐. 살이 쫙 빠졌어. 아, 조금 뺐는데 네. 다시 좀 찌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아이 보기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아이템 볼 텐데, 자,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형량 보고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있는데, 자, 해당 내용을 직접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자, 한덕수 전 총리의 검찰 구형제 마지막 진술입니다. 멘무 상태였다라는 건데 역부족이었다, 도리가 없었다. 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 CCTV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저번에 말을 믿을 뻔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네. 예, CCTV가 없었다면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최상목 전 대행도 네. 그 이진관 부장 재판에서인가요? 예. 반대하는 거 못 봤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야, 그러니까 네. 충격 받았을 거예요, 박진영 부원장님. 제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표현 쓰려고 했는데 비겁한 자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비겁한 자의 새빨간 거짓말. 네, 국무위원들 모아서 반대하려고 했다. 국무위원들 못 오게 했더라면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됐죠. 그렇죠. 그리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입니다. 음. 부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 관련해서 서류 조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음.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든가 수많은 행동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내란의 와중에 사실은 공범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저지할 수 있는 방법 많아요. 당장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 저 이 자리에서 총리직 사표 낼게요. 맞아요. 던지고 나와버리면 됩니다. 아하.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량한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굴복한 거고, 거기에서 자기도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웃겼던 게 박물관 드립이 제일 웃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박물관에 넣을 줄 네, 알았다. 그뭐 사후 계엄 선포문 왜 네. 했냐 그랬더니 박물관에 넣는 줄 알았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뭐 기념 무슨 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개헌 박물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우리를 뭘로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거짓말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냥 딱딱딱딱 한 다음에 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들이대면 그때 가서야 조금 갑자기 이제 기억이 막 멘붕이었다.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저분 사실은 그동안에 총리 하기 전까지의 그 이미지나 그동안에 본인이 해왔던 여러 가지 행동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정권이 유지되면 거기에 좀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지, 저렇게 비겁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는데 예. 하필이면은 이재명 전 대통령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예. 파기환송 그 선고 나는 날 딱 자기 총리 그만두고 그 다음에 나 대통령 되겠다고 재선 선언하고 예. 김문수 씨하고 그냥 1시간 동안 맨날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양보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좀 상식적으로 말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한 쿠데타에 음. 비겁한 총리로 박제되어서 박물관에 기록될 겁니다. 실패한 총리로 네. 박물관. 이분이 또 이제 재판정에서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네. 뭐 이 부분도 좀 약간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은 거짓말했어요 그렇게까지-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위증까지 포함해가지고 15년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이번에 특검이 없을 때 매우 이상하다. 15년이. 네, 왜냐하면 특검이 이건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국민들을 완전히 정말 위험에 빠뜨린 사건이다. 당신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건 딱 15년 하니까 예. 실제 이 변호사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거는 아. 솔직히 제가 변호사로서 느끼는 감인데 예. 이건 변호사의 승리다. 한덕수 전 총리의 이제 변호인단이 김용인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중에 제일 멀쩡해요. 그러니까요. 네, 제일 진짜로. 아이가 이제 변호장에서 보면 이게 막 이상한 소리 안 해요 변호사들이 판사 자격도 안 하고 아마 김앤장인가 봐요. 네, 김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멀쩡하니까 그러면 그 검찰의 그 특검의 구형도 그러면 변호사들이 하는 거 보고 구형하나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당연히 할 수도 그래요? 있죠. 예, 어. 왜냐하면은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그 음. 정말 그 빛의 속도로 불구속 기소하는 걸 보고 어. 이거는 그러면은 영장 청구 때부터 뭔가 서로 얘기가 돼 있었다. 원래는 영장 청구도 안 해줄 수도 있었겠구나 이 생각까지 전 처음에 했고요. 근데 워낙 증거가 명백하니까 사실 영장 청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 보통 이제 하는 게 바로 영장을 부실하게 만들어서 청구하는 게 첫 번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김현장이라고 하는 이 변호인 집단이 특검에만 로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저는 사실 양쪽에다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허. 그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들은. 예. 그런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의 뭐 영업 노하우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 법조인들끼리의 약간 예의도 어긋나는 행동이어서 사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도 예. 그동안 안 해왔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신들이 승리다. 정말 유윈이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특검 구형이고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15년 받았지만 지난 대장동 1심 보면 7년 했지만 8년 구형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 판사는. 그러면 이것도 좀 형량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금방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하셨지만 15년 구형이 불구속 기소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15년인데 예. 그죠? 그렇다면은 판사가 공소장 변경까지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요 임무 종사자로. 예. 그렇다면은 저는 충분히 구형보다 선고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1월 21일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언저리가 1월 18일 윤석열 구속 날짜가 만료됩니다. 예. 근데 구속을 연장해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의 1심 선고가 또 그 지점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1심 선고가 구형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일부러 1월 21일로 저는 잡은 거라고 보고요. 아하. 재기현 재판부에서 1월 9일까지 공판 정리하고 그다음에 판결 선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2월 초쯤에 아마 나오게 될 거거든요. 윤석열에 대해서. 예, 그러면 예.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 지기현 재판부하고 좀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같은 법원에 있는 판사들끼리는 예. 우리 재판부에서만 특별하게 튀어가지고 다른 데랑 좀 안 맞게 하면은 법의 신뢰성을 조금 침해한다고 해서 아하. 보통은 서로 얘기들을 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아마 1월 21일을 정한 거는 같고요. 이게 양형 왜 15년 했는데 그럼 판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보게 되면 이 양형 인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고 양형 기준표라고 하는 걸 대법원에서 만들어 놨는데 각각 범죄별로 양형 기준표가 사실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절도죄, 뭐 살인죄 아니면은 뭐 횡령죄 다 있는데 이 내란죄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그런 게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란죄나 외환죄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표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구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사들의 그 앵커가 딱 정해져요. 기준이지. 예.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예. 유사범죄의 양형 기준을 이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보니까 사형이나 무기 같은 게 이제 선고될 정도의 상황인 경우에는 보통 20년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형인자하고 이 가중인자를 집어넣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마 검찰에서는 감형인자 쪽에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고령이고 예. 적극적으로 행위하지 않았고 소극적으로 했다. 뭐 이런 정도. 근데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고 이진관 재판부에서는 판사? 이진관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결이기 때문에 예. 저는 15년을 구형했지만 20년 정도까지도 혹은 그 이상도 저는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판사의 생각은 다를 수 네, 있다라는 네. 말씀이고 또 이거에서 또 15년 이렇게 구형한 걸 보고 폴리바게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구속을 앞두고 뭔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중요한 진술을 좀 받아가지고
당시 어떤 당과도 소통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좀 근거를 받지 않았겠냐라는 추측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근데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확인했습니다. 아니 예. 이게 확인은 사실 뭐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니고 아. 제가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들은 바에 따르면 정정합니다. 처음에 예. 한덕수 총리가 네. 엄청나게 내가 협조할 테니 나를 좀 봐줘라. 아. 초창기 때 그 처음에 수사할 때. 처음 수사할 때.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고령이 씨그 총리 분이 이제 그렇게 점잖게 되게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면서 하니까 예. 우리도 특검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특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영장 청구할 때도 좀 많이 봐주는 쪽으로 이제 갔는데 예.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뭐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들은 얘기로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추경호 지금 전 원내대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 플러스 뭐 기타 등등 관련해서 그 당에서 있었던 일을 이분이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해줄 수도 있었지 않냐 생각했는데 네. 나온 게 없다 혹은 해준 게 없다는 얘기가 첫 번째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의 버전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그래서 영장이 오늘 이제 체포안도 영장 가결됐지만 가결됐죠. 실질적으로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주 정도 이제 있을 12월 거잖아요. 2일 정도? 예, 네. 그렇게 되면 내란이 일어난 때로부터 딱 1년 되는 그러니까요. 때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것인지 인용할 것인지 그 타임이 되면 예. 사실은 딱 내란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상징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은 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보는 법조인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상하다. 그때 가가지고 그 판사가 이 영장을 기각시키기가 쉬울까? 쉬울까? 네. 제가 판사여도 네, 야, 이런 이거는 얘기가 좀 나와요. 내란 아니라고 막 해주는 거 아니야, 사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을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그 영장 판사들이. 예. 그런데 그 모든 화살을 내가 다 덮어쓰고 갈 것인가? 그 판사들 입장에서 아하. 그거는 조금 너무 부담이다. 이래가지고 조금 타이밍이 애매하다 이렇게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일부러 이제 체포의 가결도 이런 날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실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네. 아.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해서 조금 불안해한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그렇군요. 자, 박지정 원장님. 좀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구속. 네네. 다만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가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증언을 했다 손 치더라도 예. 벌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즉 이럴 때는 우리가 한덕수 총리를 대할 때 이 특검은 토사구팽의 태도로 임해야 됩니다. 토사구팽에 증거를 수집하되 법대로 벌은 받으세요. 당연하죠. 특히 비겁한 자들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비겁한 자는 또 비겁한 짓을 하고 또 배신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특검들이 그냥 검찰에 뼈를 묻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특검들은 일단 한시적으로 여기 와 있는 나중에 김현장 가실 분들이에요? 예. 그 얘기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예전에 우리 왜 언론이 그 뭐라고 합니까 정권의 편이 되는데 요즘은 예. 자본의 편이고 사실은 이 상업주의 때문에 뭐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해지네요. 예. 법조계도 정의와 법의 양심이 아니라 상업주의의 편이 돼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검은 양심대로 할 걸 믿습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훌륭하게 말을 하는 앵커 앞에서 내가 진짜 너무 솔직히 말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 네. 나에게도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아. 저는 뭐 김 회장 갈 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네. 지난번에 수원구치소장 그러니까 수원구치소 네. 하고 서울구치소 네. 서울구치소에서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 집행을 잘 안 해주고 또 실제 이번까지도 좀 행동 이상하게 나오는 네.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 나중에 옷 벗고 나면은 김현장 가려고 그러나 보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았었거든요. 근데 꼭- 구치소에 교정 공무원들도 김현장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가죠 당연히. 그렇군요. 각 로펌마다 그 교정 공무원들의 티오가 따로 있어요. 야, 그렇군요. 그래서 로비스트법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야. 진짜 그리고 이게 심각합니다. 꼭 김회장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면서 다른 로펌에서도 사실은 콜이 올 수가 있어요. 아하. 저 같은 사람은 왜 안 부르죠? 뭐 왜 불러 자기가 뭐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많이 저격하잖아요 법조인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저격하는 사람들은 안 해주죠. 저격 덜 하라고. 저격 덜어놨고. 예, 아무튼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들, 법관 모욕 논란, 또 하나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화영 전 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이 집단 퇴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엄정한 수사 감찰 지시했습니다. 요거 갖고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박진영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할수 있는 행위라고 거다? 봅니다. 본인의 사건이 아니고요. 네. 검사라는 공직자들이 음. 국가의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면서 법 집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법의 빈틈을 활용해 가지고
옛날에 윤석열식으로 보면 깡패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징계를 할 수 있으면 징계를 하고 감찰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공직자로서의 태도를 갖추도록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들, 그러니까 이 김용인 전 장관 변호사도 진짜 이상한 거 맞는데, 요거 이제 검사들 집단 퇴정 요거 자체는 이제 검사들 주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이런 퇴정은 대검 지시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데 대통령 지시가 좀 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한데 변호사님 우선 맞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하고 오자마자 7박 10일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나서 온 첫 일성으로 사실 이걸 지적했다는 거는 사실 네. 상당히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약간 대통령에게는 안 좋은 면이죠. 그거는 미리, 그것만 부각되죠 사실. 미리 법무부 장관이 원래 그건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죠, 원칙적으로.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먼저 그걸 일성을 내놓으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야 정말 누군가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장관이 안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주니까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부담을 대통령이 안게 하는 장관은 좀 옳지 않다 아하. 이런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것이 옳고 그른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라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저는 검사들의 태도가 매우 나쁘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실제 이 사건은 자기네들이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데려다가 술을 먹여가지고 잘못된 진술을 하게끔 회유했다는 그 문제 때문에 발생된 일이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내가 그 피의자로서 혹은 피고인으로서 내가 그 당시에 겪었던 일이 이럽니다라고 해서 증언한 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기소를 지금 한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검사들이 먼저 100번이라도 사죄하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자기네들이 잘했다고 끝까지 버티려고 사실 이 재판부를 압박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하. 게다가 이 사람들이요 종이다 써가지고 온 거는 실질적으로 이 재판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나는 나가가지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짜고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나 그 변호인에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요? 예, 그 변호인들하고 좀 잘 알아서 제가 이제 예. 물어봤더니 실제 이 재판부에서는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5일 동안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놨고 예. 그 전에 배심원들까지 다 통지서 보내놓고 별박을 다 해놨는데 처음에 이 검사들이 제대로 뭐 증인 신청도 뭐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이제 해놓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이 교도관들에 대한 수사나 진술도 제대로 안 받아놨었다가 막판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자기네들이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9회 공판까지 이제 오는 와중에 갑자기 교도관들을 막 42명인가를 갑자기 생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증인 신청을. 근데 저도 국민참여재판 해봤는데 실제 증인이 없어도 하루 동안에 하는 것도 힘든 이 상황인데 그거를 갑자기 42명을 하고 그 전에 자기네들이 신청했던 증인들은 다 받아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합쳐서 64명이라고 하는 증인 신청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해놓고 실제 그거는 누구라도 용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런 걸 고려해서 니네들이 말하는 그 교도관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날짜에만 국한해서 하면 될 것 같으니 왜냐하면 그 특정한 날짜를 뽑아놨거든요. 이미. 연호해 먹은 날. 예. 예. 그래서 5월 17일로 특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법무부에서부터 받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제 해놨는데 근데 갑자기 니네가 42명을 신청한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쓸데도 없는 사람들을 니네는 수사는 제대로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다라고 증인 신청을 기각했더니 갑자기 자기네들이 일어나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온 걸 읽더니 싹 나가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본인들은 뭐 규정에 있는 거니까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실제 그렇게 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맥락을 또 보니까 또 예. 이해되는 측면도 있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감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네요. 그럼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사안 대통령 감찰 지시 이후에 또 진행되는 상황 지켜보고요. 또 하나. 이게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제 내란 특검이 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 또 최근 폰을 포렌식을 했는데 두 사람 사이 메시지가 또 공개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본인 수사를 챙겼어요.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도이치 수사. 그리고 김혜경, 김정수 건은 어떻게 되고 있냐, 요거 수사 왜 안 하고 있냐. 또 하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하는 어떻게 하고 있냐.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부의자로 맞지 않냐? 본인이 이제 대통령 노릇한 건데요. 여기서 또 의심이 되는 것은 예. 박성재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김건희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 겁니다. 예.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법무부 장관은 내 사건을 잘 방어할 사람으로 임명하자 이런 생각 가졌을 수도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까지 물어본다는 거는 본인이 통수권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언론사 사장님의 사모님이 야, 노영희 기자 그 박지영 의원 사건 어떻게 된 거야? 박진영 부원장 사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는 물어봐 거잖아요. 똑같은 거 예.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자기는
숙적으로 생각한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나는 궁금해서 물어본 궁금할 거? 수 있죠. 네, 그것도 물론 당연히 부적절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어본 건 진짜 좀 놀랐어요. 놀랬죠? 네, 왜냐하면 야.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실 탄핵이 될 위기에 처하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는데 그 전에는 그 대법원장과 같이 논의할 때는 해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그거 말을 바꿔서 거짓말 논란이 있었던 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건이 왜 김건희라는 사람의 뇌리에 박혀가지고 김명수는 왜 2년이 지났는데도 사건 처리 안 하고 있냐? 이걸 왜 물어본다는 건지를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 박성대라고 하는 사람이 음. 미안하지만 김건희의 꼬봉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보고도 다 여기 김건희한테 넘겼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아주 충실하게 역할을 한 사람으로 지금 보여서 이 문자가 이 텔레그램의 이 메시지가 사실은 요만큼만 남아있어도 지금 그들은 그나마 다행이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박성재 전 장관한테 그렇게 물어봤으면 박성재 전 장관은 답변을 전화 통화로 해서 했을 거예요. 그 김건희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문자를 물어본다고 자기가 문자를 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박성재가 뭐라고 했는지가 답이 안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이 정도인 거지. 예.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됐다거나 남아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박성재 장관이 정기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은 오후 5시면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예, 술시. 술시. 야, 술시란 단어 또 이게 또 국정관리에 그렇죠, 쓰기 네.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문자로 줬던 내용 보면 이분이 검찰 조직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 검찰국장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메시지 자체를 이분이 정말 썼을까? 아니면 누군가 코치해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아, 그래. 예, 그게 아주 높은 대통령실에 누군가 혹은 전 검사장 혹은 뭐 수석 내지는 혹은 수석. 예, 어. 검사장 출신의 뭐 수석? 예. 너무 좁혀지는데?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의 코치를 받았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 사실 있어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차마 못 하겠고. 예. 개인적으로는 남편이 이제 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가 10몇 년 동안 그 물에 있으면서 아마 생리를 잘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론사 사장 부인이면 정치부장과 사회부장의 역할 정도 알 수 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럼에도 저는 이제 남편은 술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야. 남편은 좀 디테일하게 말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네,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김건희 씨의 최측근 아들 유경옥 전 행정관 이분도 이제 진술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김건희 씨 부탁으로 건진법사 신부름이라고 허위 진술했다. 그리고 샤넬 가방도 김건희 씨가 바꿔달라는 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네. 이제 나도 이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근데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또 그 아픈 목걸이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요? 보고 또 그다음에 카트로 가지고 온 그 수많은 선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고 잘 모르겠다 그러고 실제 만약에 정말 그 찰리라고 하는 건진법사의 처남이 한번 그렇게 카트로 물건을 하나 실어줬을 정도라면 그것만 야. 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슨 택배 배송같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선물을 5톤 트럭이 뭐 왔다 갔다 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야. 선물만 따로 이렇게 모아놔도 엄청났을 건데 컨테이너가 따로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샤넬 공장 인수였나 진짜. 진짜 게다가 그 컨테이너를 유경옥 씨가 받아가지고 어디다 처분했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캐면 아하. 사실 그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지금 나오지가 않잖아요. 예. 어디에 있을까요, 도대체가? 자기네가 당근에 팔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유경옥 씨야말로 폴리바겐의 가능성이 있을 거다. 아하.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우리 농담 비슷하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떡 만지면 떡고물 떨어진다. 유경옥 아. 씨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자기도 몇 개 가져갔을 수도 있다. 뭐 그럴 가정입니다만은. 네. 뭐 가정이죠, 가정. 내가 보기엔 100만 원 미만짜리는 네. 충분히 중간에서 인마이 포켓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배달 사고의 아니 가능성도 있다. 배달사고라기보다는 김건희가 야 너 애따 수고했다 줄 가능성이 경호가 있는 이거 거죠. 넣었어? 그렇지. 뭐 이런 정도의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그 디올백은 진짜 조그마한 파우치였어요. 작은 그러니까. 조그마한 가방이었어요. 왜 그렇게 난리쳤는지 이제 알겠어요. 네, 아이고 그 그게 진상을 억울해하더라고요. 그분 다 알았었나? 겨우 그것 가지고 겨우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순번 정해낼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 네. 에르메스, 샤넬 어디까지는 나한테 직접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 나눠 가져. 그게 디올백 그 파우치 그냥 맨 마지막 아래에 담겨 근데 있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면은 최재형 목사가 통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300만 원짜리 사줬잖아. 그렇지.
그 로저 비비에는 180만 원짜리랑 260만 원짜리가 있었다면 300만 원보다 더 낫잖아요. 그래 당대표 당선 예, 이후에 당대표 자기 당대표까지 시켜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사회적 예의를 차리는 분이 300만 원보다 높게 줘야지. 아유, 참, 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저 많은 걸 모르고 있네요, 제가. 우리 로저도 모르고 참 예의 없는 사람. 로저도 모르고. 아니 난 처음 들었어요 로저 비비에.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예. 저는 미미 로저스인 줄 알았어요. 미미 로저스. 옛날 영화 배우. 근데 이제 특검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마감이 되는데 네. 그럼 또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 근데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특검이 이제 지쳤다. 그리고 일단 내란 최혜병 특검은 뭐 이제 예전에 문 닫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지금 버려놓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고민들이고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게 있는데 워낙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고 예. 내란 특검이 조금 약간 머리를 쓰는 것 같아요. 머리 쓴다는 건? 조은석 특검이 워낙 이 빠꾸미잖아요. 이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약간 광이 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다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요. 제 말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거를 끊어야지 이거를 계속 질질 끌고 가봤자 우리한테 좋을 게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뭐 특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못다한 수사는 이제 경찰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김건희만으로 모든 것을 특검의 뭐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뇌물 사건을 중점적으로 갖고 가거든요. 그럼 예. 김건희 형량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국가 시스템 내에서 김건희에게 부역한 사람들, 제도를 흐트러가면서 국가를 쉽게 말하면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을 만들어준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야 돼요. 이거 못 찾으면 특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좀 이상한 거는 사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막 없애라고 막 파쇄지시하고 그랬다는데 맞아요. 지금 깨끗했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일각에선 지금 이민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미국을 가네 일본을 가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처음엔 되게 겁을 많이 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요즘은 좀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좀 불안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왜 이 세 명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속 얘기가 안 나오느냐. 네. 그렇죠? 저도 그 감히 세 사건에 대해서만 좀 지적을 할게요. 세 사건. 첫 번째, 내란 관련해 가지고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문서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죠. 이거 찾아야 돼. 이 사람이 내란의 총괄 기획자입니다. 예. 이거 못 찾으면은 내란 특검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통일교 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당원 모집이 어떻게 됐나, 이거 정확하게 그다음에 국민의힘과의 관계 문제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시도주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됐고 거기에 불법이 있었느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할게요. 저는 세 명에 대한 수사는 왜 안 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 명 누구? 첫 번째 이철규. 그 찐 윤핵관으로 불렸던 바로 그 이철규.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오로지 1억으로 지금 맡고 있어서 자기네들끼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1억은 택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철규는 사실 찐 윤핵관으로 서로 간에 다툼이 많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여했고 왜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김태호. 김태효. 김태효. 그다음에 정진석. 이 세 명. 그다음에 플러스 하자면은 김주한 민정수석. 왜냐하면 이제 심우정 총장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세병 특검에서 이제 어쨌든 불구속 기소라도 하나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세 명에 대해서는 혹은 플러스 네 명 한 명까지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수사 안 했는지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서류 만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말하고 싶지만 더 이상 말을 못하시는 이 두 분의 심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는 영상 더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제 다음 주 이제 개엄 일주기를 앞두고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 또 계속 사과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또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발언 보고 갑니다. 대표님, 그 일부 의원님들께서 뭐 계엄에 관해서 좀 사과 메시지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따로 뭐 준비하신거나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예, 자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하기엔 너무나 지금 시간이 임박한 거 아니에요? 무도하다고 칩시다. 예, 무도하다고. 의회 독재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총칼 들었어요? 국회의장, 군인 동원했어요.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예.
그 저기 뭐야 바닷물에 쳐넣어서 죽이겠다고 했어요? 체포조 가동했어요. 네? 체포조 가동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내란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지금 1.5선 정도 사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간 정무적 감각이 매우 떨어지는 네. 지금 전략을 잘못 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초재선 의원들이 사실은 이제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시간을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사과하는 것도 사과의 그 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12.3 내란이 1주년이 될 때까지 사과를 안 한다? 그러면 좀 있으면 금방 이거 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원주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지사에서 뭐 오차범위 내로 지금 외로 누가 뭐 이기네 치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걸 보게 된다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자기네들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 그 지역에서만 이기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네. 하나 서울시만 이기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TK 부울경 서울시. 예, 왜냐하면 딱 어차피 세 개. 경기도는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아하.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잡으려면은 그 동안에 그 태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충청도 출신으로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아니, 근데 뭐 장경욱 대표가 22년도에 보궐로 들어거든요. 예. 그때 공천 누가 줬을까요? 어쨌든 친윤들 그러겠죠. 통해서 또는 뭐 더 큰 힘이 작동했을 예, 수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나를 이른바 입문시켜준 사람에게 충성할 거야. 음. 그다음에 당대표 될 때 친윤들 지지받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친윤들이 윤어게인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윤석열 라인을 통해서 나는 당대표 됐으니까 난 거기 그대로 갈래.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는 거고요. 예. 근본적인 뿌리가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대권주자 1위야. 야권에. 그 여론조사가 엄청 뭐랄까 에너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그거 검색해보고 장동혁 여론조사 포털 사이트 하고 캡처해서 보고. 아유, 정치인들은 포털사에서 늘 자기 이름만 검색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이게 박진영 원장님은 검색 안 저 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 제일 검색 많이 합니다. 노영이 어디 가서 또 나를 욕했나 이런 거 검색. 두분 관계가 이런 건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자주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세상에 박진영 검색하면 또 다른 이름 노영이. 아니에요. 좋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이 가운데 굉장히 좀 뭐랄까 바쁘신 것 같아 마음이. 오늘도 비상겸사가 100번 하면 어떠냐. 진정성 와닿을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 아마도 이제 서울 수성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사과를 했나요? 본인은? 본인은 그래도 이제 뭐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입장을 하긴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특검에서 자기는 이제 기소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본인 뭐 자기에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네. 나경원 의원을 아마 좀 염두에 두고 서로 간에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 기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엄청나요. 지금 나경원 의원은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가 된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야, 싶을 정도예요. 솔직히 심지어. 말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특검에서 기소되면은 경선에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불구속 기소된 상태면 예. 당원 단계에 따라서 또 안 되잖아요. 당윤리위원회 기소되면 못 나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근데 이거 불공정해요. 아니, 제가 뭐 오세훈 시장 편 들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이에요. 맞아요. 그 심판 보다가 자기 심판과 출마하겠다는 선수 거야. 동시에 가능한 근데 또 거니까. 재밌는 거는 이 당의 사무총장이 나경원 나경원 의원 전 보좌관 출신이라면서요. 맞아요. 김민수 최고도 나경원 대변인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뭐야 이게 지도부가 전부 다 나경원 보이지 중심으로 않는 짜여져 있으면 이게 불공정하죠. 저는 나경원 의원 나오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나나땡으로 저는. 나경원 나오면 땡큐다. 아니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큰 물에서 놓으시면 좋겠고. 큰 물에 휩쓸려서 실려 내려가시면 어떡해요? 뭐 그것도 좋죠. 예, 그렇군요. 민주당은 이 가운데 이제 박홍근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서울시장 주자 굉장히 많잖아요, 민주당. 누가 좀 눈에 띄세요? 두 분 뭐 이렇게 공정하게 해서 얘기하면 안 되나? 그거는 제가 말할 수가 없고요. 말할 수가 없어요. 중립, 중립의 저는 노영이. 중도 확장표가 중요하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자천 되신 분들이 타천은 아니고 자천 되신 분들이 사실 중도 확장성이 좀 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서울에서만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현직 의원들 약하다. 이 네, 말씀하시는 그러다 걸로. 예. 아니 그리고 조금 더 말해야 되는데 실제 경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이제 사실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스탠스보다는 조금 더 중도적으로 좀 해야 돼요. 전략가. 자, 우리 전략가. 저는 뭐 서울시장 값만으로는 서울시장이 되지 못한다. 이야, 의미심장합니다. 즉
대선 후보라 해야 됩니다. 아, 대선 서울시장. 후보급이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은 서울시정을 잘 운영해 주기를 바라지만 아하. 한편으로 서울시장 되는 사람이 그 뒤에 또 뭘 할까라는 아하. 정치적 재미도 기대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네. 큰 인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자, 이런 가운데 그러면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있네요. 내가 저요?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제가 특별한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아, 있죠. 지지하는 사람 있겠죠. 예. 자, 이런 거 나경원에 또 힘을 내는 이유가 이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게 이제 의원직 유지하는 벌금이 나왔고 오늘 국회 이제 검찰이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것이 또 나경원 의원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는 아니 거 왜 아닙니까? 검찰은 이렇게 이중적입니까? 이건 항소 포기 왜 합니까? 예.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졌는데 자기네들이 실형 구형했는데 지금 실형된 사람이 뭐 그렇죠. 없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자기네들이 했던 것 중에서 더 많이 지난번에 뭐 항소 포기 갖고 난리쳤던 그 정도 수준이라도 결론이 나온 게 있나요? 없잖아요. 왜 항소 포기 왜 하는 겁니까 검찰? 그러면 또 검사장들과 어. 부장검사들 또 2%에 뭐 얘기하겠네요. 그래야지. 그래서 왜? 아니 나는 검사들이 내일쯤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나올 거고 검사들이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한테 그 김건희 씨가 문자로 그렇게 지시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러네.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문제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항소 포기합니까? 항소하십시오. 네. 근데 왜 항소 포기 결정했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여기 나경원 의원은 항소 포기 하시는 겁니까? 본인은 뭐 죄가 없는데 그냥 벌금 나왔다는 듯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 여부를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지 아, 모르겠네요. 안 하겠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네. 이게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사과해야 돼요. 그렇죠.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도는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재판부라든가 검찰 전체를 신뢰할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챗GPT에 나경원 의원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실형의 집행유예 나온다고 대부분이 나왔어요. 사실 다 그게 맞다고 네. 보죠 집행유예가. 챗GPT 또 그렇게 또 쓰기도 하는군요. 예. 네. 최 GPT 신봉자는 장유미 변호사예요. 장윤미? 일단 우리 노영 변호사도 윤미랑 친하시군요. 장윤미 변호사랑. 친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분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